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개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수십 건의 작은 사고가 발생을 하고 수백 건의 징후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 개의 큰 사고가 여러 개가 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인리히 법칙상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큰 사고가 나려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세계에 막아 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요 화재는 한 달이나 전 얘기다 보니까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민가에 많은 피해를 끼쳤던 게 여기 이튼 지역이랑 이 팰리세이즈 지역이거든요. 요 이튼 지역은 비교적 이제 좀 서민들이 사는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팰리세이즈 지역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 지역에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생을 했다고 좀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죠. 요게 지금 이튼 지역에서 불탄 거거든요. 이거 하나가 한 블록일 텐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물들이 불에 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진짜 그냥 다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팰리세이즈 지역도 이 전 거랑 지금 불 나고 나서랑 비교를 해보면 진짜 남긴 게 하나도 없다, 완전히 다 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영화 아이언맨 3에선가? 아이언맨이 자기 집 주소 말하면서 찾아와라 나한테 이런 거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말리부 포인트 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팰리세이즈 지역에 말리부가 있습니다. 말리부가 진짜 딱 해안가에 이제 집들을 쫙 지어 놓은 거예요. 물론 아이언맨 3에 나오는 그 집 같은 집은 없습니다. 다 그냥 목조 주택이에요. 목조 주택인 만큼 불이 나면서 다 타버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물론 여기도 이제 다 힘들지만 돈으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팰리세이즈 지역이 평균 집값이 한 30억 정도 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집 한 채가 30억 정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보다 싼데? 하는 생각 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말리부 지역은 집 한 대당 평균적으로 한 50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집들이 다 불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집들이 대부분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다 보니까 한 집에서 합선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불이 좀 나더라도 웬만하면 그게 아파트 전체를 태울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봐야 윗집 윗집 정도 태우고 끝나는 화재가 많다 보니까 아니 왜 공구리를 치면 되지 왜 이렇게 목조주택을 짓고 살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아파트 공화국의 신화는 우리가 땅덩이가 좁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요 레미콘차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나요? 최근에는 좀 보기 힘드셨죠? 좀 더 어렸을 때는 또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요즘은 보기가 힘듭니다. 보기가 힘들어질수록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레미콘이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섞어가지고 바로 쏠 수 있게 레디 됐다는 게 레미콘차의 의미인 거고 시멘트 생산 공장에서 레미콘차에 담은 다음에 물 섞어가지고 이게 뺑뺑뺑 돌면서 차가 움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차가 레미콘을 뿌리기 위한 곳까지 90분 안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도 2시간 안에는 도착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으니까 웬만하면 시멘트 공장이 있는 곳에서 서울 한복판 가는 데까지도 2시간이 걸릴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거리가 너무 멀고 남한보다 미국이 99배에서 100배 정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는 공구리를 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나무 가격이 아주 싸고 그만큼 목재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단순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평당 3배 정도 든다고 합니다. 나무로 짓는 것보다 콘크리트로 짓는 게 3배가 비싸다는 거죠. 그만큼 콘크리트로 지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선의 선택지는 목조주택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안전의 문제도 조금 있는데요. 혹시 태풍 매미는 아마 다들 잘 모르시겠죠? 저희 고향집이 이제 마산에 있었는데 마산에 태풍이 엄청 세게 와가지고 진짜 사망자도 나오고 물이 다 차고 할머니 댁 베란다 창문이 이렇게 휘었었거든요. 그 정도가 이제 우리한테 좀 제일 센 재해다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진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잖아요. 가장 크게 났던 게 포항이었죠. 포항 쪽에 이제 진도 5 요 정도가 이제 가장 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이 여기 멕시코만에서 이쪽으로 맨날 지나가는 동네고 산불이나 이런 데는 건조한 데서 좀 항상 나는 동네고 하다 보니까 이 집이 무너질 일이 많아요. 은근 그런 상황에서 콘크리트가 무너져 버리면 그냥 직사거든요. 근데 나무로 지은 집은 무너질 때 공간을 만들면서 무너진대요. 그래서 이제 목숨 부지하는 측면에서도 콘크리트보다는 나무가 좀 유리하다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국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이제 가격이 사실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안전.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목조주택이 미국에서는 가장 선호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화재에 취약한 만큼
우리나라는 주택화재보험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주택화재보험 얘기해봐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잖아요. 미국은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주택화재보험이 기호로서 있으면 좋지, 10,000원, 20,000원 하는 거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미국은 필수입니다. 안 들면 안 돼요. 화재보험이라기보다는 주택보험인 거죠. 그러니까 주택이 망가지거나 고쳐야 되는 이슈가 생겼을 때에 대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을 거의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시장에 대한 규격화된 가격이 아주 잘 존재를 합니다. 미국의 여러 보험사들이 규격화된 가격을 쭉 이제 주마다 이제 평균적으로 정리를 해놓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요 표는 30만 달러짜리 집을 가정했을 때 대충 연보험료가 얼마 정도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확실히 플로리다, 요 동네가 아까 허리케인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동네는 확실히 비쌉니다. 30만 불짜리 집에 대한 보험료가 5,000달러나 되는 거죠. 보험료가 무려 집값의 1.5%가 되는 겁니다. 거의 2% 가까이 되는 거죠? 꽤 비싼 거죠. 보험료가 집값의 2% 가까이 되는 거면 그만큼 자연재해가 빈도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캘리포니아 같은 곳들도 산불이 좀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 재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왜 보험료가 싸냐 하는 거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보험료가 싸서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은 이제 연방법도 있지만 각 주에서도 주법으로 규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보험사가 미래 위험 을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뭐 이제 이런저런 산불이며 그 허리케인이며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면 물론이거니와, 그러는 와중에 보험사도 자기들이 감당하기 힘든 목적물에 대해서는 재보험을 듭니다. A라는 보험사가 뭐 가진 자본이 뭐 한 100억밖에 없다. 근데 보험 들어야 되는 목적물이 뭐 1,000억이다. 이러면 이거를 위해서 또 이제 재보험사에 의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재보험사가 코리안리라고 다들 아시고 계시죠? 어쨌든 간에 재보험을 다 듭니다. 당연하겠지만 보험사도 재보험을 드는데 보험료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험사가 재보험을 드는 거에 대해서 그 보험료를 사람들한테 전가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험 계약자한테.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보험료가 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 이렇게 팔아봐야 어차피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찔끔찔끔 수익 내봐야 이런 산불 같은 거 한 번 나면 20년치 수익이 한 번에 증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보험을 영위하려는 회사들은 그냥 안 팔랍니다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번에 화재 사건 이후로 1월 9일날 올라온 기사인데요. 쭉 보시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회사들이 280만 개의 보험을 갱신을 안 했습니다. 갱신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거 보험 목적물로서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화재가 나기 이미 전부터 보험 사업자가 주택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있는 분위기였고, 불탄 집 중에 53만 1,000개가 무보험인 집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가 주 단위에서 관리하는 보험이 있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뭔가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는 한데, 근데 국가에서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보상 한도도 적고 보험료도 비싸다 보니까 이런 별개의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사들의 재산상의 손실도 손실이에요. 이비손보가 여기 진출을 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한 2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또 하와이에서도 산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래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아주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보험을 들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도 아주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연관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삶에 파급 효과를 끼칠 가능성이 조금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 금융시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최근에 너무 흉흉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조금 지났죠. 제주항공에서 179명이 사망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버드 스트라이크가 주요 원인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항공에서 이제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엔진 측에 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했고 2개 엔진이 아마 다 정지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 2개가 다 정지가 된 상태에서 랜딩 기어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동체 착륙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원래 이제 활주로를 지나서도 이제 쭉 미끄러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왠지 여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둔덕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그 이퀄라이저라고 하나? 비행기가 방향 똑바로 잡을 수 있게 왼쪽이랑 오른쪽을 주파수를 다르게 하는 빛을 쏴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가 있는 곳에 밑에 이제 콘크리트 둔덕이 있으면 안 되는데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해 놨던 거예요. 새만금 사업하고 뭐 바다를 아무래도 메꿔서 한 곳이다 보니까 지대가 약해서 콘크리트 둔덕을 쌓은 것 같은데, 확실히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말은 아껴야 되겠지만 보통은 이런데 콘크리트 둔덕을 두지는 않습니다. 여기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을 하면서 비행기가 이제 폭파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동체 착륙을 하다 보면 당연히 더 길게
오래 미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상조사가 나오기까지는 길게는 2, 3년도 걸리다 보니까 말을 좀 아껴야 되고 좀 이게 어떻게 될지 희생자가 좀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돼야겠지만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생겼다는 게 되게 좀 마음이 아픈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걸로 마음이 아프다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고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와중에 또 바로 얼마 전이죠. 김해공항에서 또 에어부산 또 비행기에 화재가 나는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요. 보조 배터리 이런 거는 들고 타라고 하잖아요. 들고 타가지고 짐칸에 넣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넣어 놓은 보조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누가 혹시라도 화장실에서 불을 피웠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불이 다 탔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거는 출발하기 바로 전에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승객들도 다 타 있는 상태에서 비상문으로 그 에어 미끄럼틀 같은 거 딱 해가지고 그걸로 다 미끄러져 내려오고 하는데 비행기 타시면 안전수칙 처음에 얘기하고 시작하잖아요. 보통 이제 잘 안 듣기는 하는데 원래 이제 비행기에서 비상탈출을 할 때는 짐은 다 버리고 탈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비상탈출을 하는 와중에 자기 짐 챙겨서 탈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하이힐 같은 것들이 미끄럼틀에 구멍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신발도 다 벗고 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가지고도 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유념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원래 1년에 한두 번이나 생길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무서운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좀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9.11 테러가 20년쯤 전인데 20년 만에 가장 큰 또 항공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 비행기에 60몇 명이 타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 블랙호크라는 헬기, 군용 헬기가 있습니다. 그 군용 헬기를 조종하던 3명의 조종사가 있었는데 원래 이제 헬기는 200피트에서 날아다니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항기는 350피트에서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이 헬리콥터가 좀 더 높게 날았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두 기체가 충돌을 하면서 여기 있는 전원이 사망하는 이슈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요.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The American Airlines plane could be seen flying towards the airport before the two collide, causing a mid-air explosion and fall into the river. In the second video, you can see the Army helicopter and American Airlines plane travel toward each other. 이것도 불과 한 5일 됐나요? 5일쯤 전 얘기죠. 저도 설세고 올라오는 중에 이 소식을 알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 몇 명 정도가 모두 사망하는 처음에는 최소 18명 사망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8명의 시체는 찾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수색하다가 도저히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해서 전원 사망 처리가 된 사건인데 이런 일이 솔직히 한 4, 5년에 한 번 일어나도 진짜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이런 이슈인데 불과 지금 2, 3개월 사이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것 자체가 왜 이럴까 싶습니다. 요즘 진짜 분위기가 좀 많이 이상한 것 같고 그런 와중에 미국은 땅덩이가 원체 넓다 보니까 그냥 앰뷸런스가 있는 게 아니라 앰뷸런스 수송기도 있습니다. 소형 항공기인데 10명 정도 탈 수 있는 기체거든요. 여기에 한 6명인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장, 부기장, 승무원, 의사, 환자 보호자 이렇게 해서 6명 정도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비행기가 또 갑자기 날아가다가 여기 시내에서 추락을 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이것도 이제 원인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도 불과 이제 3일쯤 전 사고입니다. CCTV에 찍힌 영상이 있는데 요 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사망자가 한 7, 8명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하고 아무래도 시내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부상자도 한 2, 3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건 제가 알 수 없으니까요. 요즘 좀 많이 흉흉하잖아요. 괜히 좀 맡겼을 때는 조금 이제 조심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액땜 좀 잘하고 조심히 다니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만큼 저희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안전수칙 같은 거 한 번쯤 확인 더 해보시고 비행기 탔을 때도 출발하기 전에 안전수칙 나오는 거 잘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해요. 요즘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전쟁의 시작이라거나 아니면 내전 이런 것들이 엄청난 대규모의 갈등 이런 것들의 시작은 보통 고금리가 끝날 무렵에 생겼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고간에서 인심 난다고 금리가 쌀 때는 대출도 편하게 받고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손해보는 것도 그래 오케이 괜찮아 하는데 금리가 높아지고 이제 팍팍해지기 시작하면 작은 손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국가 간에도 아니면 어떤 국가 내부의 어떤 이해 집단 사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금리의 정점에 전쟁이나 내전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고금리의 정점 지금 시점에서 조금 불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모두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요. 부촌인지라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를 캘리포니아 산불이 입히게 됐습니다. 땅덩이가 너무 넓어서 목조주택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규제로 인해 보험사가 주택보험의 갱신을 거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차원에서도 피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보험이 들어져 있던 그런 다른 이제 보험사들 또한 아주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있고요. 요거는 지금 금융시장에 조금씩이지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있고 한편 1년에 한 번도 잘 일어나지 않는 항공사고가 지난 2달 사이에서 연달아서 4번이나 일어나는 이슈가 발생을 했고요.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김해공항에서 출발 직전 비행기 화재가 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민항기와 군용헬기 충돌로 67명이 사망하고 필라델피아에서 소형기가 시내로 추락해서 7명이 사망하는 이슈도 발생을 했고요. 항공사고는 진상규명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제가 섣불리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모두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개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수십 건의 작은 사고가 발생을 하고 수백 건의 징후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개의 큰 사고가 여러 개가 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인리 법칙상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큰 사고가 나려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